1983년 강원도 양구 22사단 백두산 부대 휴전선을 넘어 북한군 장교가 귀순하게 됩니다. 바로 신중철 대위. (1983년 5월 7일) 북한군 인민군 제13사단 민경대대 참모장으로 근무 중이던 신중철 대위는 강원도 양구 지역의 비무장지대를 지나 귀순하게 됩니다. 신문 당시 귀순하게 된 이유는 북한군이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 귀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중철 대위는 함경북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출신 성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는데, 그는 1967년부터 북한군 사병으로 입대해 북한에서 사병을 장교로 양성하는 사관학교인 강건 종합군관학교를 거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입학. 당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김일성의 아들 김평일과 함께 1, 2등을 다투는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은 북한의 엘리트 장교의 산실로 큰 어려움이 없다면 사단장까지 무난하게 진급할 수 있는 곳으로 북한군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장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신중철 대위는 귀순 당시 민경대대 참모장이었는데, 민경대대는 우리 국군의 수색대대와 비슷한 임무를 하는 곳으로 민경대대의 참모장은 북한군의 중령이 맡은 보직이나 신중철 대위는 대위 계급장을 달고 참모장을 수행할 정도로 자질을 인정받은 북한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신중철이 귀순하기 3개월 전 1983년 2월 25일 이웅평이 미그 19기를 타고 귀순했는데, 신중철이 귀순 이후 조사를 마치고 국민들 앞에 나와 기자회견을 할 때 이웅평이 마중을 나와서 함께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웅평과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철의 귀순은 우리 군 내부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사로 시작해 수색대대 참모장까지 오르면서 북한군 전술을 제대로 공부한 군인이었으며, 북한군의 대대전술 이론과 실무를 완벽하게 익힌 최초의 기순자였습니다. 신중철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군의 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우리 군의 작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중철은 이웅평과 같이 북한군에서 국군으로 전향해 대한민국 육군 소령 계급장을 달고 정보사령부에서 근무, 적전술 북계군 전술 연구단의 연구요원으로 북한군 전술 관련 교범을 저술했습니다. 또한 신중철을 통해 북한군의 전투준비 상태도 알 수 있었는데요. 당시 북한군은 군사도로가 엉망이며 식량 비축도 문제가 많고 잘 먹지 못해 북한군 병력들이 잔병치레를 많이 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신중철이 귀순 당시 가장 크게 콕 집은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땅굴이었습니다. 북한의 남측용 땅굴은 1974년 제1땅굴, 75년 제2땅굴, 78년 제3땅굴을 발견한 이후 추가적으로 땅굴을 찾고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 신중철은 본인이 근무했던 곳에서 북한군 공병대의 인력이 드나들며 땅굴을 파는 모습을 목격했고, 땅굴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지점을 찍었으나 훗날 제4땅굴이 발견된 곳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신중철이 4땅굴 발견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 땅굴에 상당히 빠져있던 사람이 바로 이진삼 장군입니다. 신중철이 귀순 당시 관할 지역은 21사단, 당시 21사단장은 이진삼 사단장이었고, 이진삼은 21사단 지역에 땅굴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땅굴을 찾고 있었는데, 거기에 신중철이 나타나 땅굴이 있다고 하니 곧 발견하겠다는 생각으로 전념, 그러나 사단장 시절 땅굴을 찾지 못했고, 그 땅굴에 진념이 남아 중장으로 진급해 특전사령관의 자리를 마다하고 3군단장으로 보내달라고 전두환 대통령에게 간청하여 3군단장으로 부임, 땅굴 작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이후 또다시 사성장군 대장으로 진급해 1군 사령관이 되어 땅굴에 매진하게 되는데요. 결국 1990년 약 7년간의 집착 끝에 21사단 양구에서 제4땅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진삼과 신중철 둘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진삼이 정보사령관 시절 신중철을 많이 챙겨주었고, 그 덕에 신중철은 고속 승진하게 되는데 1983년 북한군 대위로 귀순, 3개월 뒤 소령에 임관, 4년 만인 1987년 중령 진급, 또 4년 만인 1991년 대령으로 진급해 통상적인 진급 속도보다 훨씬 빠른
고속 승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중철은 워낙 정보사령부에서의 능력이 뛰어났고 또한 사땅굴을 발견하기 전에 수시로 전방부대에 올라가 땅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함께 직접 탐지 작업에 나서는 등 땅굴을 찾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준 것으로 진급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그만한 실력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중철은 귀순 5개월 만에 아내를 만나 한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후 2딸을 낳고 한국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신중철은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국군의 전방사단 모두를 올라가 북한군 사단장 입장에서 아군 사단을 어떻게 상대하겠느냐 라는 식의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아군 작전 계획 발전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때 겪은 것에 대해서 지만원 씨와 대화가 있는데요. 신중철이 이야기한 북한군 사단장은 실제로 병사들과 함께 매복 근무를 서고 같이 내무반에서 취침하며 부하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소위도 언제든지 사단장을 비판할 수 있고 서로 진지하게 토의를 마치고 박수를 치는데 남한에서는 그 박수 치는 걸 강제로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과 국군의 사단장은 황제라며 대령도 사단장에게 소신 있게 말을 못하는데 전시에 어떻게 작전 토의를 할 수 있겠느냐며 아군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지만원 씨가 신중철을 보면서 관찰력과 해안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중철은 평소 본인은 북한군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주고도 본인보다 3개월 먼저 온 이웅평의 보상금보다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웅평은 미그 19기를 끌고 와 당시 1983년 15억이 넘는 보상금을 받아 자주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정착해 단란한 가정과 육군 대령이라는 높은 계급으로 잘 살아가던 신중철은 귀순자는 어차피 장군으로 진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며 주변에 회의감을 표시하고 본인과 임관 동기뻘이 장군으로 진급해 상급자로 만나게 되어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전역 지원서를 제출. 주변 사람들이 말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대로 전역 지원서를 처리. 그렇게 갑자기 준비도 하지 못하고 1995년 전역을 하게 됩니다. 신중철은 20년이라는 세월을 채우지 못해서 군인연금도 받지 못했고 그는 생계를 위해서 여기저기 취직하면서 살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변에 20년 가까이 살아도 적응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좌절감을 느꼈다고 알려집니다. 시간이 흘러 2001년 예비역 대령 신중철은 KBS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83년 북한군 대위로 귀순한 뒤 우리 군에서 대령까지 승진했던 신중철 씨가 지난해 중국에 간 뒤 행방이 묘연해서 정보당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최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0년 6월 신중철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 1년째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뉴스에 나왔는데요. 당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던 신중철은 본인의 처를 두고 다른 여자와 신용카드 2천만 원 현금 서비스를 받고 부인의 명의로 된 승용차도 몰래 처분해 현금을 마련. 중국으로 사라져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사령부와 국정원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당시 신중철은 정보사령부 대령 출신으로 상당한 국가기밀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 우리 군의 정보를 흘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사라진 여성의 신원은 파악했지만 다행히 간첩은 아니며 대한민국의 부모님 그리고 전 남편도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에 잠적 중인 신중철의 소재를 파악해 귀국을 독려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로는 아직까지 한국으로 오지 않았고 북한으로 갔는지 중국으로 갔는지 잊혀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귀순해 북한의 핵심 정보를 알려주고 대한민국 군에 크게 이바지한 군인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중국으로 잠적한 기구한 이야기. 과연 신중철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북한에 갔을까요? 아니면 중국에 남아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